다음에 단어장을 드릴게요. 서연이가 뒤로죠. 자, 그리고 여기 가는 게 파일 없다. 파일이요? 아, 파일은 저기 있어요. 저기 데스크에. 자, 또 있어요? 아니 설명했으니까. 자, 잘 들으세요. 일단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휘 클리닉을 좀 먼저 설명을 해줄 건데, 스케줄을 좀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학습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케줄표는 아래에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스케줄표에 해당하는 단어 테스트를 실시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매일 2세트입니다. 2세트. 알겠죠? 7월 21일부터 시작할 거거든, 모레부터. 근데 너네가 그 교재를 보면 알겠지만 2세트씩 있어요. 7월 21일 이렇게 2개가 있다는 거야. 1강이 2개야. 알겠지? 2개를 다 해야 되는 거야. 2개를 다.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책을 2권을 줬는데 하나는 테스트지만 있는 거고 하나는 정답지만 있는 거야. 너네 채점하기 막 편하라고 막 이제 단어장 보고 하면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불편하잖아. 그래서 아예 답지까지 그냥 책으로 만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채점까지 모두 완료해갖고 틀린 부분은 고쳐 써놓고요. 그리고 영단어 뜻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쓰는 건 없어요. 테스트지가 전부 다 뜻만 쓰는 거예요. 뜻만 쓰는 거. 알겠지?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테스트를 볼 때는 2개를 연속으로 보지 말고요. 2세트가 있는데 2세트를 연속으로 보지 말고 최소 30분 정도는 간격을 둬야 돼. 알겠지? 내가 1차를 봤어. 그러면 바로 이어서 2차 이러면은 효과가 떨어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 30분 정도는 있다가 너네가 좀 테스트를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채점까지 완료를 해서 몇 개 틀렸는지 우리 단어 테스트 볼 때처럼 똑같이 우측 상단에다가 너네가 이제 뭐 -2, -3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갖고 나한테 매일매일 찍어서 보내면 되는 거야. 이 일정에 맞게끔. 이해됐죠? 개인톡으로 보내면 된다. 그래서 일정은 이렇게 되는데 일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 7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예요. 딱 한 달짜리 스케줄이에요. 딱 한 달짜리.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몇 바퀴를 도는 거냐? 총 2바퀴 도는 거라 생각하면 돼. 2바퀴. 지금 너네한테 나간 그 단어장은 우리 수트 교재에 있는 부분만 내가 단어로 뽑은 거야. 그 외의 거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좀 보자면 이번 주 금요일이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고2 MR1 1에서 3강 테스트라고 쓰여 있어. 이날 독해 시간에 처음 또는 중간 또는 끝날 때쯤에 셋 중에 아무 때나 랜덤으로 단어 테스트를 내가 볼 거야. 단어 테스트를. 근데 그 범위가 1에서 3강이라는 소리야. 이해됐지? 그리고 매주마다 너네가 물론 사진 찍어서 보내지만 오프라인 상으로 내가 검사를 할 거거든? 그 검사는 매주 월요일마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 기본은 그런데 이게 7월 29일부터요 8월 3일까지 우리가 학원 방학입니다. 이때까지 학원 방학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검사가 불가능하겠죠. 방학이니까. 그래서 검사 일정도 내가 다 써놨어요. 검사 일정도. 그리고 이 방학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테스트를 그냥 4시간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요일 날도 보고 월요일 날도 볼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다 일정을 써놨습니다. 당연히 검사는 월요일 할 거고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테스트는 학원에서 보는 테스트 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원에서 보는 테스트 일정.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너네가 각자 셀프 테스트 보는 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들 됐지? 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내가 이렇게 보내줄 거야. 그러면은 너네는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수요일부터. 오케이? 월화수목금토일 풀로 있기 때문에 너네가 절대로 빼놓지 말고 이게 밀리면은 한 번 밀리면 니네가 해보면 알겠지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겠지만 요 일정에 맞춰서 좀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요 제가 미리 말할게요. 빡세요. 빡세.
이번 알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번에 내신 대비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리 얘기했었는데 제가 좀 벼르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죄송한데 놀 시간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도 이게 다가 아니잖아. 또 뭐가 있냐? 화이트라벨도 스케줄을 다 짜놨어요. 이렇게요. 화이트라벨 스케줄도 다 짜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려면은 사실은 되게 빡세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 또 우리 숙제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내주는 숙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정을 한 번 밀리면은 손을 어떻게 댈 수가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스케줄표가 단어 테스트를 보는 그 자체는 사실 그렇게 저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어 테스트를 보는 것 자체. 외우는 게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렇지? 그래서 테스트 이제 단어를 외울 때는 여러분이 좀 수시로 단어를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너네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너네가 영어 학원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 다른 학원들도 다니는데 근데 얘네가 다른 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또 영어 학원에서 기본으로 나가는 어법이나 독해 숙제도 해야 되는데 그 별도로 니네가 단어를 외운다 이러면은 시간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겠지만 너네가 단어는 틈틈이 외워야 돼요. 틈틈이. 단어장을 일부러 내가 책으로 안 만든 이유도 그거야. 일부러 단어장을 내가 저렇게 찍어서 준 것도 뭐냐면은 그냥 들고 다니면서 니네가 사실 수시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이 없습니다. 니네 막 새벽에 늦게 자야 돼. 그걸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막 늦게까지 자면서 그러지 말고요. 수시로 여러분이 단어를 학습을 하시고 화이트라벨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페이지를 다 써놨어요. 이렇게 하면은 7월 21일부터 8월 14일 딱 방학 기간이면 끝납니다. 이 스케줄대로 가면은. 근데 이게 너네가 해보면 알겠지만 아마 내 생각인데 저마다 물론 실력이 달라서 이제 드리는 시간은 다르겠지만 아마 3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합니다. 이 정도 분량입니다. 30분 정도. 네. 30분 정도면은 아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오래 걸려야 1시간이에요. 정말 오래 걸려야 1시간.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단어 검사할 때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오프라인상에서 검사를 할 거기 때문에 화이트라벨 교재 그리고 여러분 단어 테스트 보는 거 그거는 항상 월요일마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매주 월요일마다 화이트라벨이랑 단어 시험지 내가 책으로 만들어준 거 있죠? 이거는 항상 갖고 와야 돼요. 알겠지? 자,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다 모레부터 시작이에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를 수요일까지는 준비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시연이랑 연우랑 현수는요. 경지도 마찬가지고.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여기 화이트라벨 같은 경우는 써놨는데요. 학습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각 파트별 내용을 정독을 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정답지를 보고 너네가 채점도 해보고 너네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간략히 해야 돼요. 셀프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거야. 답지를 보고.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구나. 왜 이렇게 써야 되지?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라고 너네가 스스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설지를 보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설지에 좀 체크를 해주세요. 내가 이 해설지의 이 부분이 잘 뭔 말인지 모르겠다. 왜 요 자리에 이런 말을 써야 되는지 나는 봐도 모르겠다.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설지에다가 질문을 체크해놓고 가져오면은 월요일날 검사를 하잖아. 그럼 월요일날 내가 피드백을 좀 해줄게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방금 전에 한 말인데 유형에 대한 거는 답지와 해설을 보고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든 간에 어쨌든 간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체크해놓고 검사 받는 날, 즉 월요일 날에 저한테 질문을 하면 됩니다. 얘는 사진 찍어서 전송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너무 여러분이 번거로울 테니까 얘는 뺐습니다. 다만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답이 없습니다. 밀리면요. 제가 딱 되게 오밀조밀하게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딱 우리 방학 스케줄에 맞춰서 제가 이 스케줄표를 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밀리면은 여러분 걷잡을 수 없게 되니까 되도록이면은 이 스케줄에 맞춰서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내가 이것까지는 이해해 줄게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니네가 금, 토, 일에 만약에 휴가를 가. 그럴 수도 있잖아. 니네 뭐 가족 단위로 뭐 어디 여행을 간다고 쳐봐. 그러면은 니네가 여행까지 가고 이거를 하기는 사실 좀 어렵잖아.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금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에 너네가 못하게 될 분량을 미리 하세요. 미리.
끝나고 나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은 못해. 그러면 못해. 니네가 월요일날 와서 하려고 그러면요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 하기가 싫어져. 그리고 야 실컷 놀다 왔는데 야 하고 싶겠냐? 하기가 싫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네가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미리 그 분량을 하라는 거야. 거기까지 내가 오케이 하겠다. 거기까지는 개인마다 변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이해를 되셨죠? 단어도 마찬가지야. 단어도 됐어? 자 질문 상황 없습니까? 없으면은 수업하겠습니다. 자, 요 두 스케줄은요 오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단톡방에다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또 우리 그 방학 시간표로 가잖냐. 그러니까 그 등원 시간 조금 달라지는 거 알지? 금요일 날에는 얘네가 7시 등원일 거야. 금요일부터. 알겠지? 다음 주 월요일, 금요일도 당연히 다 7시 등원이니까 또 이제 시간 헷갈리지 말고. 됐죠? 자, 그러면은 데일리 테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펴주세요. 스프링 노트에 붙여놓고 난 다음에 검사받으라. 내가 풀 수 있게 붙여놓고 검사. 나이스. 모르겠어요. 감이 떨어져. 나 고무로 작하니까 다 틀렸어요. 어디를 잘못했어? 이것도 변수고 앞에 있었고 이것도 2번이라는 거니까. 아. 이거를 잘못 봤어요. 여기를 잘못 봤구나. 어떻게 고로 봤어요. 어? 아니, 나 오비었어요. 그래서 어를 날렸어요. 아. 자, 아직 오디오 다들 안 추고 있으니까. 뭐야 이건? 자, 그다음에 뭐라고? 이러니까 뭐 동그라미 표시는 많이 했다 나름대로. 뭔가 많이 맞은 척 하고 싶었어? 자기가? 자, 다음에 또 바로 전혀 시험이 그래 그래. 자, 연우 봐봐. 이건 해석도 안 했고 이거 2번은 부분석을 알아서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강지 봐봐. 오케이, 잘 봤습니다. 여러분이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이 영어 데일리를? 네. 좀 많이 어려웠나 보네. 오늘 결과가 처참하네요. 응?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처음에 여기 메인트와 엔딩 두 군데가 지금 틀렸다고 나와 있는데, 자, 구문 분석을 좀 먼저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during 남았으니까 전면부지 한 덩어리 빼버리고 대수를 시작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대절이 주어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대부터 시작이니까. 그럼 대절 내부에서 games were not played at night 나와 있고 뒤에 was 나오네. 됐어? 그러면은 요 덩어리가 주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절이 주어 형태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 그러니까 was는 일단 문제될 게 없다. 됐지? was true까지 해갖고 완전한 문장 나왔어. 완전한 문장 나왔어. 자, 그러면은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수식어 또는 접속사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런데 mint라는 녀석이 나왔단 말이야. mint. 자, mint라는 거는 과거형 동사이거나 아니면 pp일 수 있는데 만약에 pp라면은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면 안 되잖아. 그치? 나오면 안 되는데 뒤에 목적어가 나와버렸단 말이야. 지금 이 목적어는 참고로 대절이지, 대절. 왜냐면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베이스볼 게임스 주어 나왔고 여기 동사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min이라는 녀석이 일단은 pp일 리는 없고 과거형 동사일 텐데 다시 한번 보자. 앞에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는 동사를 쓸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됐니? 동사가 안 되니까 뭘 써야 돼? 준동사를 써야 되는 거야. 준동사. 됐어? 그래서 이 부분에는 준동사로서 우리가 meaning, 분사구문으로서 meaning을 써주거나 왜 능동형을 써야 돼? 그게 목적어 있으니까. 됐어? 이렇게 써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어떻게 쓸 수 있어?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라는 형태로도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자, 이 부분 잘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을까봐 설명을 좀 해줄게. 자, 부연 설명이야. 고등부에서 많이 나오는 어법 문제 중 하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 있지, 계속적용법. 우리가 흔히 중등부 때 계속적용법 배울 때 어떻게 배워? 콤마의 위치다 뭐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그치? 뭐 대수는 안 된다 이런 거 배우죠. 해석할 때는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뭐는 뭐뭐하다 뭐 이렇게 해석되잖아. 이게 계속적용법 해석이죠. 자, 근데 이거랑 더불어서 분사구문이 있어. 분사구문. 자, 어법에 대한 게 아니라 해석적으로 접근했을 때 분사구문을 해석할 때는 웬만하면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하면 거의 다 맞아. 첫 번째 뭐뭐 하면서, 두 번째 그리고 뭐뭐 하다. 됐어?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하면 거의 다 맞는다고 생각하면 돼. 분사구문의 해석의 90%는 방금 말한 두 가지야.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하다. 됐어? 자, 그러면 분사구문에서 우리가 흔히 연속 동작이라고 말하는 데가 있어요. 연속 동작. 얘가 바로 뭐냐? 콤마 찍고 ing 나온 다음에 해석이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놈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얘랑 비교해봐. 어때? 해석이 거의 똑같잖아. 됐어? 그래서 우리가 관계사의 계속적 문법을 분사구문으로 쓰기도 한다는 거야. 됐어? 얘네들이 서로 상호 호환적이라는 거야. 상호 호환적이라고.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봐. 여기서 여기 위에다 쓸게. 콤마하고 위치가 나왔는데 이 위치가 주격이라고 쳐볼게. 그럼 뒤에 동사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접속사와 대명사로 쓸 수 있잖아. 그렇지? 그냥 편의상 is로 썼어 내가. 대의로 나올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바꿨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분사구문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돼? 접속사 날리고 주어 똑같으면 날리고 동사에다가 ing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게 분사구문 아니야. 됐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떠냐? 위치의 동사가 분사구문과 똑같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다시 돌아가 볼게. 여기를 보면은 That games were not played at night was true라는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어. 완전한 문장이 여기서 나올 시점에서 뒤에는 동사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야. 동사를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접속사를 쓰던지 접속사의 주어 동사를 쓰던지 아니면 준동사를 쓰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됐어? 그냥 이렇게 동사를 쓰면 땡이라는 거야. 땡.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접속사의 주어 동사를 쓸 거라면은 해석상 그리고 그것은 대절이야를 의미한다라는 게 해석상 적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버전으로 쓰거나 아니면 which를 이용해서 써도 된다고. which mint로 써도 되고 아니면 접속사로 굳이 쓸 거라면은 and it mint라고 써도 돼. 됐어? 얘도 정답이야. 얘도 정답. and it mint라고 써도 된다고.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해도 된다? 지우고 이 시간에 낀 거 뭐야? 앞 내용이야. 주어 내용. 날리고 ing 하면은 meaning만 남잖아. 그러니까 분사구문으로 meaning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다. 1번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 mint는 mean이라는 동사는 뭐뭐를 의미한다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대절을 목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까 대시 생략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베이스볼 게임스가 그러면 대절의 주어가 되는 거야. 콤마는 날려버리면 되지. 그럼 남는 건 뭐야? 여기잖아. 여기 무슨 자리? 동사 자리. 동사 자리에 ing 나오네? 틀렸죠. 됐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써줘야 돼? 동사형으로
바꿔줘야 돼. 동사형으로. 자, 동사형으로 바꿀 때는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 수, 시제, 태양.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데 일단은 시제를 먼저 보자면은 was 과거형 나와 있고 said 여기도 과거형 나와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제를 과거형으로 쓰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 시제가 과거니까 수일치는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럼 수일치 날려버리고 남는 거는 태인데요. 태라는 거는 and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끝나다잖아. 끝내다가 아니라 끝나다야. 끝나다. 자동사라고. 자동사. 됐어? 그러니까 애초에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그냥 ended 쓰면 끝인 거야. ended. 됐어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1번에서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 있습니까? 없어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갑니다. 해석은 써놓은 거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자, 여기도 비슷한 문제야, 얘들아. General lack of knowledge and insufficient care. A and B 해갖고 지금 주어 자리에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being taken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왼절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동사 자리라면은, 그러면 여기가 틀렸겠죠, 당연히. 여기가 만약 동사 자리라면은,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뭐, 예를 들어서, is taken,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잠깐만. 시제가 과거니까 was taken,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 녀석에 대한 처리가 안 되는 거야. meaning에 대한 처리가 안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얘를 만약에 그냥 동사라고 한번 쳐볼게. 그냥 동사라고 쳐볼게. 이제 얘를 being taken이 아니라 내가 was taken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바꿨어. 잠깐만요. were겠구나. sorry. were taken. 자, 이렇게 바꿨어.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meaning이 어차피 여기 지금 동사 나왔고 ing는 동사 아니니까 그러면은 meaning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거는 해석적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문장 중간에 ing가 나왔다고 한번 볼게요. 문장 중간에 ing가 나오면은 ing라는 건 결국에는 분사 아니면 동명사잖아요. 맞지? 근데 봐봐, 얘가 만약에 동사라고 쳐보면 여기 수식어야. 여기 다 수식어. 여기 그러면 meaning은 지금 앞부분이 이미 주어, 비동사의 PP라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수식어가 필요한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meaning은 일단 동명사는 탈락이야. 이해돼 여기까지? 왜냐면 명사는 수식어가 아니잖아. 그런데 앞에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수식어 자리니까 일단 동명사 탈락이야. 남는 건 분사밖에 없어. 근데 분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 쓰이거나 아니면 분사구문으로 부사로 쓰이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렇지? 형용사로 쓰이려면은 보어나 수식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얘가 수식할 수 있는 명사가 없어요. 앞에. 없잖아. 앞에 constructed 나왔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수식어는 탈락이야. 그럼 보어로 쓰일 수 있는 거. 보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에. taken, constructed. 보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가 없어. 따라서 형용사는 그냥 탈락이야. 남는 건 뭐야? 얘밖에 없어. 분사구문. 그럼 분사구문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죠.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하다. 이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해석이 적합하냐라는 그 적합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됐어요? 해석까지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팁을 하나 줄게. 팁.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i인정 있잖아. 그치? 여기 i인정 있잖아. 그치? 그럼 i인정이 두 개 남았어. 둘 중에 하나는 동사야. 맞죠? 왜냐면 여기 주어 남았는데 이 주어에 걸리는 동사가 지금 없잖아요. 그치? 얘나 얘 둘 중 하나가 동사겠지 뭐. 그러면 내가 팁을 줄게. 뒤에 있는 애가 동사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훨씬 높아. 훨씬. 90% 이상이야. 이건 팁이에요. 팁. 왜 그러냐면 문장의 구조상 우리가 주어 동사를 쓰고 뒤에 ing를 쓰는 것보다요 주어 동사를 쓰고 ing를 사이에 써서 수식하는 구조가 훨씬 더 예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단순해요. 단순해. 보통은 그렇다고. 보통은. 그러니까 내가 팁으로서 좀 알려주자면 이렇게 어느 부분이 동사 자리냐라는 게 애매할 때는 일단 뒷부분을 동사를 기준으로 봐. 일단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해. 그거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만약에 해석이 이상하다? 그럼 바꾸면 돼. 여기가 동사구나.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결국 이번 문제는 해석과 어법이 결합된 형태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느 부분이 동사일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일단은 메인 자리가 동사 자리고 시제를 따져봤을 때 여기 created라든가 were라든가 이렇게 과거형 시제 나왔으니까 과거형 동사인 meant를 써주면 된다. 뒤에 대절 나왔으니까 목적어도 있고요. 능동태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좀 해보자면은 fish pans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류 양식용 가두리라고 지금 별주 단어에 나와 있어. 그러면 어류 양식용 가두리가 처음으로 설계되었을 때 general lack of knowledge니까 전반적인 지식의 부족이죠. 그리고 insufficient care being taken이니까 불충분하게 행해진 그런 관리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런 것이 대절 이하를 의미했답니다. Pollution from excess feed and fish waste. 그러면 excess feed니까 excess는 뭔가를 넘어가는 거죠. 초과하는 거죠. 그럼 초과량의 feed, 먹이와 그리고 fish waste니까 어류 폐기물이 되겠죠. 이런 걸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created huge barren underwater desert 이렇게 나와 있죠. 황폐한 그런 거대한 황폐한 그 해저의 사막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의미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으로도 구분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2번이어서 아마 좀 어려웠을 거예요. 여기는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 자, 3번도 구문 분석 때문에 틀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일단 정답부터 보자면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가 is가 됩니다. is. 자, 일단 앞부분부터 보자. 도즈 후 하고 나오면 무조건 뭐뭐 하는 사람들로 해석하면 돼. 그래서 후 이하가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도즈 주어, seek 동사, evidence 목적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 자,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수식어 필요하지? 그래서 전치사에 명사 나오는데 명사 자리가 지금 what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what절은 또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지 뒤에. 그래서 the charity is doing에 대한 목적 없는 거야. 여기까지 문제될 게 없다. 두 번째 whether 나왔어. 그럼 이 whether는 뭐야? 이 what이랑 짝이 되는 거야. what이랑 짝. 됐어? 전치사의 명사 또 전치사의 명사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 whether 같은 경우는 뒤에 완전한 문장을 쓰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때? 문제될 게 없다. 정리됐죠? 물론 해석을 다 해봐야 돼.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에서는 해석을 하지 않고는 제대로 풀 수 없으니까. 자, 이어서 보자면 if the evidence indicates 라고 나왔거든. 자, 여기 주어 동사 나왔어. indicate도 나타내다라는 뜻인데 나타내다라는 표현 나오면은 또 우리가 대절을 생각해야 돼. 근데 여기를 잘 봐봐. 아마 여기에서 많이 속았을 거야. 여기를 아마 대절로 생각을 했을 거야. 대절로.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지 잘 봐봐. The charity 주어 나왔어. is really helping 동사 나왔어. others 목적어 나왔어. 그럼 여기까지 대절 끝났잖아. 그치?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어라? 근데 어라가 나왔네. 동사 하나 더 나왔네. 뭐야 이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까 서연이가 말한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목적격 보어 자리가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적격 보어를 쓸 거면은 보어를 받는 동사가 와야 되는데 hel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obvious, 그냥 형용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없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indicates 뒤에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사실은. 됐어? 근데 우리가 that 이렇게 쓰기 싫으니까 이 앞에 있는 that을 생략해버린 거야. 됐나요? 그래서 대절의 주어가 대절의 주어가 어디냐? 이 대절의 주어가 요 작은 대절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대절의 주어야. 됐어? 이 대절의 주어가 that the charity is really helping others.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야. 됐어? 이 대절의 동사가 여기가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우리가 절은 단수 취급하잖아. 그러니까 어가 아니라 is가 되는 거죠. 됐어? 여기 그리고 obvious가 보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전체 덩어리가 바로 뭐야? if절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지금 3번 같은 경우는요. 구문 분석을 일부러 어렵게 꼬아서 낸 겁니다. 원문에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원문에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내가 낚시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낚시하려고. 원문에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they make a substantial donation 하고 나와 있죠? 얘네들은 뭐야? 이 주어동사 목적어는 그냥
여기까지 if절 나와 있고 if절 맞네요. if절 나와 있고 여기는 그냥 주절이죠. 주절. 됐나요? 구문 분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2죠 나왔고요. 마지막 4번 볼게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consider를 가지고 해봤는데요. 4번에 나와 있는 considered 요 녀석 있잖아.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어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 3, 4년쯤 됐어요. 좀 오래전인데 이거는 우리가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용어는 필요 없고요. 그냥 의미만 알면 됩니다. 자, 요거는 추가로 좀 너네가 필기를 해주세요. 자, considering 하고 뭐 that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 considering과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면요. given으로 바꿔 써도 돼. given. 여기도 똑같아. 뒤에 대절에 주어 동사 나온다는 거. 됐어? 이게 같은 의미고 뭐뭐를 고려해 보면 이런 뜻이 돼요. 됐니? 뭐뭐를 고려해 보면. 여기서 주의할 점은 consider는 ing로 쓰는데 given은 pp형으로 쓴다는 거야. 이게 주의점이야. 됐어? 근데 의미는 똑같아.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얘들아,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은 이 대절은 각각 앞에 나와 있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돼. 목적어. consider의 목적어고 given의 목적어야. 그래서 네모바로를 고려해보면인데 아니 consider 같은 경우는 원래 고려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쉽게 너네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냐는 거예요. given. 얘는 뭐냐면은 여기서 고려해본다는 말을 잘 생각해봐. 대절 이하를 고려해본다는 건요. 대절 이하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면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가정을 해보자면이랑 비슷해요. 가정을 해보자면. 그래서 기부라는 단어가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면 대절 이하라는 상황이 주어진다면으로 보면 돼. 상황이 주어진다면. 됐어? 그래서 우리가 given이라고 pp형을 쓰는 거야. 됐어? 해석적으로는 그런 거야. 그러면 문법적으로는 왜 given은 pp인데 어떻게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가? 얘는 사형식 동사잖아. 사형식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considering that 또는 given 대시 뭐뭐를 고려해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걸 가지고 시험에서 종종 나온 적이 있어. 고의 수준 모의고사에서. 뒤에 대절이 나왔잖아. 그치?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됐어? 근데 대절 이하가 뭐야? 목적어야. 목적어니까 당연히 능동형을 써야겠지. 됐어?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 여기는 사실 내가 어법으로서 출제했다기보다는 어휘 문제로서 출제했다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 아마 여기는 거의 다 틀렸을 거야. 아마도. 이거는 이제 항상 단골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혼동어 중 하나지 considerate과 considerable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다. considerate는 사려 깊은, considerable은 상당한 이런 뜻이지. 이 두 가지가 혼동어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너네가 한번 좀 한 번 더 상기하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문제를 낸 거야. 이거 맞출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 혹시 맞춘 사람 있냐? 없지? 그러니까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니야. 이거 한번 상기하고 짚고 넘어가자 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낸 거예요. 됐죠? 이 정도만 하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지난 시간에 12쪽 부분은 아마 다 했던 것 같고 15쪽을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한번 좀 펴줄래 얘들아? 15쪽 어떠니? 15쪽 한동안 했나? 했었어? 오케이. 15, 16쪽까지 다 했었나? 보니까 다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19쪽과 그 뒷부분을 하고요.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여러분 숙제해 온 거를 제가 좀 첨삭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쪽 보자. 19쪽. 이건 꺼버릴게요. 봅시다. 능수동 문제네. 능수동 문제는 뭐 사실 여러분이 뭐 워낙에 이제 뭐 많이 풀어봤어갖고 풀이법 자체는 아마 잘 아실 텐데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수동 부분이라고 쓸게요. 능수동 부분은 전에도 말했지만 동사 쪽보다는요 준동사에서 능수동 문제를 좀 더 좋아해요. 준동사에서. 동사에서는
동사냐 아니면 비동사의 PP냐 결국 이거잖아. 능수동 문제가. 근데 이 문제가 잘 안 나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뭐를 더 선호하냐? 이거 쓸래? 아니면 to be PP 쓸래?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ing 쓸래? PP 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동사에서 능수동 문제를 더 선호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능수동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야.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너네는 항상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해야 돼. 두 가지를 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해석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어법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둘 다 너네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자, 다시 한번 상기한다고 생각해봐. 자, 해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능동의 경우에는 잘 알다시피 뭔가를 하는 거지. 뭔가를 유발하는 거. 그렇지? 수동 같은 경우는 해석이 뭔가가 되는 거고, 뭔가를 느끼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 수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 여기에 있는 이 해석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 중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네가 보통은 능수동을 구분할 때 해석으로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해석으로 접근할 때 정말 중요한 거를 빼먹는 경우가 많아. 어떤 거냐면은 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너네 다 알아. 뭐가 중요하냐면 의미상 주어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야.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거든. 이게 포인트인데 이거는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얘만 여러분이 보니까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됐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형식 문장이 있어. 자, 여기에서 ing 쓸래, pp 쓸래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는 누굴 기준으로 봐야 돼? 누굴 기준으로 하는 거냐 되는 거냐를 해석해봐야 돼. 당연히 주어겠죠. 왜냐면 주격 보호니까. 됐어? 만약에 오형식으로 나왔어. 여기에 ing 쓸래, pp 쓸래 문제 나왔어. 그럼 여기서의 기준은 누구예요? 목적어겠지 당연히. 왜냐면 목적격 보호니까. 됐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각각 파악한 주어, 목적어 얘네가 뭐야? 얘네가 의미상 주어야. 의미상 주어. 알겠지? 그러니까 능수동을 해석으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는 거냐 되는 거냐라는 이 해석 자체보다는 누구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냐 누가 당하는 거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더불어서 지금은 쌤이 보어, 그러니까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의 경우를 지금 이제 나눠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경우를 하나 써줄게요. 첫 번째. 자, 보어로 쓰이는 경우는 다시 한번 보다. 보어로 쓰이는 경우는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당연히 주격 보어일 때는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겠죠.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 목적격 보어일 때 당연히 목적어가 의미상 주어겠죠. 그렇죠? 이건 뭐 너무 간단하고요. 두 번째는 수식어로 쓰일 때를 볼게요. 수식어. 만약에 형용사 수식어로 쓰인다고 쳐볼게요. 형용사 수식어. 형용사 수식어라면 당연히 명사를 꾸며줄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수식 받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가 돼요. 수식 받는 명사. 되니? 예를 들어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데 요 사이에 ing 쓸래, pp 쓸래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 덩어리가 뭘 꾸며주겠어?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줄 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이 수식받는 명사를 기준으로 얘가 하는 거면 ing고 얘가 당하는 거면 pp가 되는 거야. 기준이 얘라고, 기준. 됐어?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능수동에서의 포인트는 하냐 되느냐 이 해석 자체가 아니라 누굴 기준으로 하는 거냐 되는 거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기준이 중요한 거야. 기준이. 알겠지? 형용사 수식어일 땐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간단해. 주, 절의 주어를 보면 돼. 주, 절의 주어. 자, 분사구문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버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위에 거 분사구문은 어떠냐? 앞에 주어가 없잖아. 앞에 주어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랑 똑같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날렸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를 ing 쓸래 pp 쓸래 구분할 때는 얘를 보고 해석해보면 되겠죠. 얘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당하는 거면 pp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 이건 어떤 경우야? 인원과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겠지. 됐어? 그럼 이때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당연히 요 놈에 맞추면 되겠죠. 얘가 하면 I인지 얘가 당하면 PP. 됐냐? 근데 능수동 구분 문제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안 나와요. 이 아래 버전으로는 안 나와. 바로 앞에 나와 있으니까. 됐어? 이 버전으로는 안 나와. 요 버전으로는 나와. 능수동 구분 문제에서. 능수동 구분. 알겠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분사 구문은 주절의 주어를 파악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지금 내가 대부분 분사를 기준으로 썼거든요. 분사를 기준으로.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야. 투부정사도. 투부정사 같은 경우도 얘가 하는 거냐 되는 거냐를 볼 때 똑같이 적용하면 돼. 똑같이. 투부정사가 보어 자리에 쓰이면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고,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준다면 수식받는 명사를 보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투부정사가 분사구문처럼 쓸 수는 없겠죠. 투부정사가 만약에 문장 맨 앞에 나와갖고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 투부정사의 의상주어는 누구야? 얘야 얘. 똑같은 거야. 됐어? 이걸 기준으로 얘네가 해석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정리됐죠? 다만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수식받는 명사 말고요. 수식받는 명사 말고 주어가 이제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도 있어요. 문장의 주어. 이거는 투부정사의 경우입니다. 투부정사.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경우에는 문장의 주어가 수식받는 명사인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주자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니지. 이렇게 써볼게요. 만약에 아주 간단하게 This is the house to live in이라고 나와볼게.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러면은 얘가 예수식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둘의 관계를 봤을 때 얘네가 과연 주어 동사 관계냐는 거야. 맞아? 집이 살다? 아니잖아. 얘네들은 주어 동사 관계가 아니라 목적어 동사 관계지. 전치사의 목적어지. 엄밀히 따지면 인에 대한 목적어니까. 됐어? 그럼 요 녀석에 대한 주어는 누굴까? 얘는 생략되어 있는 거죠. 문맥상. 이것이 사는 집이다라고 했는데 뭐 누군가가 사는 집이겠죠. 뭐 form이 내가 사는 집이든 간에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사람들이 사는 집이든 간에 이 일반적이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한 경우겠죠. 즉 투부정사의 경우에는 수식받는 명사가 꼭 의미상의 주어가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해석 말고 어법을 활용하는 경우를 볼게요. 어법. 두 번째 어법. 이거는 사실 쌤이랑 수업을 했으면은 그동안 제가 되게 여러 번 설명했던 녀석 중 하나인데 정리해서 써볼게요. 자, 잘 알다시피 능동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를 안 써. 그렇지? 이게 일반이잖아. 일반적인 경우.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반대의 경우. 능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오고 수동 뒤에 목적어가 오는 이런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 이건 어떤 경우냐? 심지어 수동 뒤에 보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자, 이거는 이 능수동으로 쓰인 동사형의 형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형식에 따라. 즉, 능동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는 건 3, 4, 5형식 동사일 때니 수동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는 경우는 3형식일 때예요. 하나씩 정리해 볼게. 능동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온다는 건 당연히 1, 2형식이겠지. 자, 수동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나온다? 당연히 4형식이죠. 보어가 나왔다는 거는 5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 잘 봐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만 예시를 들어볼게. 하나만. 예를 들어서 4형식 문장이 있어. 능동태죠? 능동태죠? 비동사의 PP 아니니까. 자,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주어, 비동사의 PP. 얘 뒤로 가서 by의 목적격. 남는 거 그대로 내려오죠. 됐어? 그러면 잘 봐봐. 어떠냐? 얘는 지금 능동이야.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 여기 수동이야. 근데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 됐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즉 원래 4형식이었던 놈을 수동태로 바꾸는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지금 이 얘기한 거야. 이 얘기한 거. 근데 우리 일반적인 고등학교 2, 3학년 수준에서 나오는 거는요.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요 세 가지. 자, 이걸 잘 보면 얘들아, 능동태의 경우에는 1, 2, 3, 4, 5형식이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수동태의 경우에는 3, 4, 5형식만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어떤 말이냐? 수동태는 자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없다. 즉 1, 2형식은 수동태로 쓸 수 없다.
있다는 결과도 나오는 거죠. 1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불가하다.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잖아. 예를 들어서 막 그런 단어들 있잖아, 얘들아. happen, occur, remain, 뭐 look, 막 이런 단어들 있잖아. 1형식, 2형식에서 쓰이는 거. 얘네들은 수동태로 안 되잖아. be happened, be occurred 이런 거 안 되잖아. 됐어? 근데 그런 간단한 문제로도 테스트에 꽤 나오는 편이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많이 나오는데, 자, 정리는 다 해줬거든? 자, 그럼 잘 봐봐. 풀이법 두 가지를 소개를 해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이게 중요하잖아. 니네가 어법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 능수동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단은 요 방법을 먼저 활용해. 즉 능동 써야 되냐 수동 써야 되냐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먼저 풀어보라고. 왜? 이게 빠르니까. 이게 빠르니까. 훨씬 빠르잖아. 뒤에 명사 있냐 없냐만 보면 되니까. 됐어? 이걸로 먼저 풀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것만 갖고 문제를 풀 때 정답률이 70% 정도 돼요. 70% 정도. 그럼 나머지 30%를 메꾸려면요 해석을 해봐야 돼. 해석을. 그러니까 항상 풀이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어법을 활용해서 먼저 풀고 해석으로 검토한다고 생각하라고. 저도 그렇게 풀어요. 저도 능수동 문제 풀 때 그렇게 푼다고. 됐어? 자, 근데 여기에서 너네가 뭐만 외우면 더 좋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이것만 외우면 이제 금상첨화인 거야. 됐어? 자, 한번 예시를 볼게. 19페이지 봐봐. 6번 부분 볼래? 6번? 4, 5번은 잠깐 건너뛸게. 6번 보면은 occurred, was occurred 나왔는데 자동사지? 그러니까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occurred 하고 끝나는 거야. 됐어? 그 아래 보면은 대표적인 자동사라 써있는데 거기는 색깔펜으로 밑줄 좀 쳐놔라. occur, happen, take place, appear, disappear, seen, remain, rise, exist. 전부 다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이야. 됐어? 그리고 사역동사, 지각동사에 대한 뭐 수동태도 나와 있는데 얘는 솔직히 말하면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4, 5, 7번은 전부 다 뭐냐면은 이 아래에 있는 이 두 마리에 해당되는 거거든. 두 개.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좀 뻔해요. 조금 뻔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4형식의 수동태의 경우에는 자주 나오는 단어가 가장 대표적인 게 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어떤 거냐면 give랑 ask야. 얘네가 제일 많이 나와. give랑 ask. 됐어? be given 하고 목적어. 아니면은 be asked 하고 목적어. 됐어? 얘네가 제일 많이 나와. 얘네가. 그리고 5형식의 경우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좀 정해져 있거든. 이 5형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좀 줄게. 이 5형식 같은 경우는 능수동 문제로는 별로 안 좋아해. 오히려 능수동 문제는 별로 안 좋아하고 두 가지 패턴이 있어. 5형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은 be, pp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패턴이야. be, pp 투부정사. 됐어?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있잖아. be, allowed, to 동사원형 이런 애들 있잖아. 됐어? 이게 다 5형식 수동태야. 5형식 수동태. 됐어?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은 보통 여기에다가 능수동 문제를 내진 않아. 여기에다 내진 않아. 오히려 여기다가 내겠지. 투부정사 마저 이런 걸로 차라리 내지 얘를 능수동 문제로 내진 않는다고. 됐어? 그래서 내가 얘는 별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한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은 be, pp에 보어가 오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어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내가 다시 쓸게. 형용사 보어라고 쓸게. 형용사 보어. 됐어? 이거는 꽤 잘 나와. 꽤 잘 나와. 2번 같은 경우.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consider야. consider. 됐어?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be considered 이렇게 나와. 근데 consider는 5형식으로 쓰잖아. 뭐를 뭐하게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하잖아.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형용사 보어가 나와야 돼. 형용사 보어. 됐어? 그럼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여기다 밑줄 쳐놓고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로 문제를 내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1번 케이스든 2번 케이스든 능수동으로 문제를 내진 않는다는 거야. 능수동으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보어 갖다가 문제를 내는 거지. 뒤에 나와 있는 보어 갖다가. 됐어? 그러니까 능수동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얘네들은. 알겠지? 얘는 능수동으로 내기에는 난이도가 낮아. 왜냐면 얘는 해석으로 구분하면 되거든. 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뭐야? 능수동보다는 뒤에 나와 있는 놈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밑줄 쳐서 문제를 내지 능수동에 밑줄 쳐서 문제 내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능수동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것보다 사실상 얘네 셋이라는 거야. 얘네 셋. 되니?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능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오는 즉 자동사의 종류를 아까 위에 나와 있는 애들 있죠. occur, happen, taken place 어쩌고 나와 있잖아. 그렇지? 얘네들을 외웠어. 그러면은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사실상 뭐야? 이걸로 다 해결이 되는 거야.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수동 문제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얘들아. 왜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 능수동 안 된다 했어. 여기서도 잘 안 된다 했어. 남는 건 요만큼이야. 근데 요만큼인데 여기에서 뭐다? 얘네들은 몇 개만 외우면 돼. 거기 지금 3개 나와 있는 거 몇 개만 외우면 돼. 그럼 빼면 뭐야? 이거밖에 안 남는다고 빼면은. 그러면 결국에 얘네들 풀기가 쉽잖아. 뒤에 목적어 있으면 능동이고 없으면 수동이고 얘들 풀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사실 능수동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됐어? 한번 해보자. 20페이지 봐봐. 아무거나 좀 볼게. 6번 한번 봐볼래? 6번 봐봐. ask 보여? ask 보이지? 뒤에 투부정사 보이지? 내가 하나 알려줄게. ask 뒤에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아니야.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 ask 뒤에 투부정사는 목적격 보어라고 생각하면 돼. 목적격 보어. 알겠어? 그러니까 목적어가 안 나온 거야.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다. 뭐뭐 하도록 요청을 받는 거야. 물어보다가 아니야. 요청받다의 뜻이야. 요청받다. 알겠니? ask 목적어 투부정사가 원래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정답 뭐야? asked야. 됐어? 이렇게 풀면 된다고. 이 asked는 뭐야? 아까 내가 말했던 이거랑 똑같아. be allowed to, be asked to 이 같은 패턴이야. 같은 패턴. be만 없는 거야. 됐어? 아무거나 또 하나 볼게. 예를 들어서 어디를 볼까? 좀 어려운 문제 없나? 보자. 아니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어려운 문제가 없네. 10번 볼까 그러면 10번? 10번 한번 보자. 자 10번 보면은 observed라고 나와 있거든. 자 여기서 잘 봐봐 얘들아. 우리야 지금은 능수동 문제인 걸 아니까 얘를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니네가 이걸 학교 시험이라고 생각해봐. 학교 시험이라면 얘가 분사 문제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단 구문 분석으로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지금 observed가 우리는 과거 분사라고 미리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어. 지금은.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아니라고. 얘가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단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우리 정석대로 먼저 시작을 해야 돼. 알겠어? 앞부분부터 봐봐. he 주어 나왔고 was 동사 나왔어. 끝났어. 일형식 완전한 문장이야. he was만 봤거든. 이 다음부터 하나씩 묶으면 돼. he was on이 한 세트네. sorry. 여기서 on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예요. 부사. 뭔가를 진행하다, 계속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to describe, to 부정사 나왔어? 그럼 describe에 대한 목적어 나와야겠지. 그래서 목적어인 his daily routine 나왔네. 됐어? 완전하지 여기까지. of 전치사 나왔고 strolling 명사 나왔어. 자 완전한 문장. through 전치사 나왔고 또 village 명사 나왔어. 완전한 문장. 됐냐? 자 village까지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 뒤에 뭐 쓴다? 수식어나 접속사 쓴다. 계속 얘기하고 있지? 즉 여기 observed는 동사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야. 됐어? 수식어 자리야. 수식어 자리.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의 observed는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 PP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럼 너네가 접근해야 되는 거는 능수동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야. 이제. 알겠지? 자 근데 뒤를 봐봐 얘들아. The intimate details 나왔네. 뭐가 나왔어? 더 플러스 명사가 나왔네. 그럼 뭐야? 목적어네? 뒤에 목적어가 있네? 그럼 뭐야? 능동태, observing 끝나는 거야. 내가 지금 해석했어요? 안 했죠? 이렇게 풀 수 있다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능수동 문제는요 이런 애들에 대해서만 알면 사실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정확하게 풀려면 해석까지 해봐야 돼. 정확하게 풀려면. 되니? 지금 내가 알려준 능수동 풀이법은요 어떤 것에든 다 적용됩니다. 동사든 준동사든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어법을 먼저 적용을 해보고 검토삼아 해석을 해보자. 항상 이렇게 너네가 접근을 해라. 이것만 이용하면 정답률 70%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겠지? 너네가 정 시간이 없어서 찍어야 된다면 그냥 이것만으로 푸세요. 만약에 어법 문제 풀 때 능수동 나왔다. 그치?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갈게.
요것만 간략하게 좀 설명할게요. 얘만. 그 형용사 부사는요, 제가 뭐 필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시험에서 낼 때 대부분 보어 자리를 기준으로 시험에 많이 내거든. 거의 90% 이상이. 그래서 그 내가 전에 아마 그 변형 문제 풀 때 한번 말해준 것 같은데, 자 이것만 알면 돼. 형용사 대 부사를 풀 때는 앞쪽으로 한 단어씩 가면서 동사형을 찾으라고 했어요. 동사형을 찾기. 동사형을 찾으라는 거는 동사나 준동사를 말하는 거야. 동사나 준동사. 알았지? 동사를 찾으라는 게 아니야. 동사 또는 준동사. 동사처럼 생긴 애를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찾아갖고 걔가 보어를 받는 동사인지 아닌지를 알면 끝이에요. 보어를 받는 동사다? 그럼 형용사고, 보어받는 동사가 아니다? 그럼 부사예요. 됐어? 이렇게 간략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의문점이, 쌤, 얘가 보어를 받는 동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요, 보어를 받는 동사는 사실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이형식 동사 아니면 오형식 동사일 거 아니야. 보어를 받는 동사라는 거, 그치?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 22페이지 한번 봐봐. 22페이지 보면은 보어를 받는 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 얘들아, 보면은 예를 들어서 2번 봐봐. 2번에서 스터블에 밑줄 쳐져 있지. 스터블. 그러면 한 단어씩 앞으로 갔을 때 제일 가까운 동사형이 뭐냐? seemed지. seem은 보어를 받는 동사예요. 됐어? 뭐처럼 보이다. 3번은 제일 가까운 동사형이 뭐야? is. 비동사. 비동사야말로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보어를 받는 동사죠. 4번 봐봐. 어떤 거야 동사형? makes. make도 보어받는 동사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대부분 정해져 있다는 거야. 정해져 있다는 거야. 됐어? 근데 여기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앞쪽이 아니라 뒤쪽을 봐야 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5번에 나와 있는 거야. 5번에 나와 있는 거. 5번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가면은 노우잖아. 노우. 근데 얘는 바로 앞을 보면 하우가 나와 있단 말이야. 하우. 얘 때문에 좀 이제 특이한 건데, 하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절을 만드는 녀석이잖아. 앞에 노우 나와 있고. 그럼 여기서 끊기는 거야. 노우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하우 뒤에는 원래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된단 말이야. 하우도 그렇고 하우에버도 그래. 얘들아. 하우에버.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앞쪽이 아니라 뒤쪽을 보는 거야. 뒤쪽에 있는 동사를 봐야 돼. 뒤쪽에 있는 동사. 됐어? 그럼 뒤쪽에 나와 있는 동사가 뭐냐? R잖아. R. 비동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또 형용사 보어가 정답이 되는 거지. 됐어? 이렇게 이제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쨌든 뭐다? 보어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야. 형용사 대 부사는. 됐어? 근데 출제율은 꽤 높아요. 출제율은 높아. 그래서 좀 여러분 입장에서 어찌 보면 해자스러운 문법이 되는 거예요. 해자스러운 문법. 됐죠? 그 다음에 그 문장의 주어를 제대로 찾는 게 관건이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내가 크게 설명할 부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다 스위치에 관련된 거예요. 스위치에 대한 거. 됐어? 이거는 그냥 한번 내용만 쭉 읽어볼게요. 내용만 쭉. 1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그냥 구조로 보여줄게요. 설명이 주어를 뒤에서 수식하는 구 또는 절, 이런 거는 주어 동사 사이에 삽입절을 걷어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 구조예요. 이 구조. 요겁니다. 됐어요? 다 이거야. 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요 바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애들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게 아래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데 전면부 나와 있죠. 전치사격이 명사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투부정사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계사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나올 수 있고요. 됐죠? 이런 애들 나올 수 있고, 심지어 콤마, 동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대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전부 다 가능해요. 이거 사이에. 그래서 얘는 구문 분석만 잘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결국에는 수일치 문제야. 수일치. 동그라미 1번보다 수일치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은 되게 간단하게 나왔거든. 근데 얘를 어렵게 내면 진짜 좀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문제를요. 자, 이거는 내가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보여줄게. 2번 같은 경우. 이것도 구조를 니네가 써두면 좀 편할 거야. 자, 주격 관계대명사야. 뒤에 동사가 나와. 당연히. 그럼 이 녀석의 선행사가 앞에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선행사가 얘들아
반드시 알아둬야 될 점. 선행사가요. 반드시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앞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됐어? 명사가 여기에 있고 여기 앞에 명사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선행사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보통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얘는 단수로 쓰고 얘는 복수로 쓰는 거야. 당연히 거꾸로 나올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 밑줄 쳐놓는 거지. 됐어? 그럼 만약에 이 관계대명사절이 얘를 수식한다면 복수에 맞게, 얘를 수식한다면 단수에 맞게 써야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해석으로 푸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2번은 뭐야? 스위치 문제인데 얘는 뭐야? 해석도 해야 되는 거야. 해석. 됐어? 해석도 해야 돼. 그래서 2번 문제가 오히려 1번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되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볼게. 구나 절주어는 단수 취급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외적 경우가 하나 있어. 그 예외만 써줄게.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왓절 있지, 왓절. 왓절. 관계대명사 말하는 거야.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왓절 같은 경우는 얘가 뒤에 동사를 쓸 때 단수형이 오는 경우도 있고 복수형이 오는 경우도 있어. 얘는 예외야. 나머지 구나 절은 다 단수 취급이야. 물론 왓절도 기본은 단수야. 기본은. 근데 복수 취급되는 경우도 있어.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보통 복수 취급하는 경우는 좀 제한적인데 복수 취급하는 경우에는 요 자리 이게 이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이 형식. 자, 얘를 이제 한번 보여주자면 다시 왓절이 이렇게 나와. 자, 주어로 쓰였지. 여기 동사 나와. 이 형식 동사야. 이 형식 동사. 그럼 뒤에 보어가 나올 거 아니야. 이 보어도 명사보어야. 명사보어. 됐어? 이랬을 때 이 명사보어 자리에 복수 명사가 나와. 얘들아, 명사보어는 주어랑 무슨 관계? 동격 관계거든? 동격 관계야. 근데 얘가 복수네? 그럼 당연히 얘도 뭐 해야 돼? 복수여야지. 됐어? 이런 경우에는 왓절이 주어로 나와도 복수 취급이 된다는 거야. 이해돼? 우리가 they are a student 이렇게 안 쓰잖아. they are students 이렇게 쓰잖아요. 됐어? 왜냐면 they랑 students가 동격이니까. 둘 다 복수형이잖아. 됐어?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한해서 이 왓절이 복수 취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됐어? 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단수 취급이라 생각하면 돼. 간단하지? 그 다음에 4번 도치구문인데 이 도치구문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고등부 시험에서 너무 잘 나와. 도치 같은 경우는 얘는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응용의 여지가 너무 많아. 응용의 여지가. 얘는 영작으로서 출제도 많이 되고 어법으로도 출제가 많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도치는 정말 단순한 도치들이에요. 단순한 것들. 다 중학교 때 배우는 부정어 도치, 부사 도치, 그리고 긴 주어 도치, 대열 비동사 구문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일단 부정어 도치랑 부사 도치는 내가 따로 설명 안 할게. 만약에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싶다면 하셔도 됩니다. 4번도 설명 안 할게요. 대열 비동사 이거 쉬운 거니까. 3번만 볼게. 3번만. 동사 플러스 긴 주어 도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얘들아 얘는 대동사를 쓰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대동사. 됐어? 그 3번에다가만 좀 써놔봐. 대동사. 3번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수동사 주어나 리더 동사 주어를 쓰는 경우는 이렇게 도치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요 동사 자리에는 대동사만 나와. 대동사. 동사를 대신하는 애. 보통은 이제 주 시리즈나 아니면 비동사, was나 뭐 is 이런 시리즈들이 보통 나오고 해석은 주어 또한 그러하다. 얘는 주어 또한 그러하지 않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앞문장이 긍정문이면 소동주로 받고요. 앞문장이 부정문이면 neither 동주로 받아요. 됐어? 거기 예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3번 예문을 보면은 just as hard work contributes to succes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야? contributes 그냥 긍정문으로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긍정문으로 so 동사 주어로 나온 거야. so 동사. 여기서 does는 앞에 나와 있는 contributes를 받는 거겠지? 그 다음에 주어가 positive thinking. 됐어?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첫 번째 케이스야.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as를 활용하는 건데 as가 뭐뭐 하듯이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거든. 뭐뭐 하듯이 이렇게 해석이 될 때
또 동사 주어가 도치되는 경우가 있어. 이때는 근데 이 도치가 선택형이에요. 선택형. 주어 동사로 써도 되고 동사 주어로 써도 돼. 상관없어. 그런데 보통 도치를 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주어가 길게 나왔을 때예요. 주어가 길게 나왔을 때. 주어가 길게 나온다는 건 뭐 수식어가 아무래도 주어를 수식해주거나 뭐 이런 경우겠지.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아 그리고 미안해. 2번 하나만 좀 설명 좀 할게. 2번 지금 예문을 보니까 좀 설명을 해야겠네. 2번 보면은 부사의 도치는 사실 너네가 잘 알고 있는 건데 보어 뒤에 도치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 보어 뒤에 도치. 이거는 너네한테 좀 생소할 수 있거든. 이게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나와서 내가 좀 설명을 해줄게. 이건 뭐냐면은 잘 봐봐. 우리가 주어 동사 보어를 쓸 때 이때 형용사 보어를 쓰는 경우 말하는 거예요. 형용사 보어. 그럼 얘를 도치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도치를 시키냐면 형용사 보어를 맨 앞으로 빼고 동사 주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거꾸로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도치시킬 수 있어. 근데 도치를 시키는 거의 이유가 얘들아 크게 두 가지거든. 잘 생각해봐. 도치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네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영어는 앞이긴 걸 싫어하지. 그래서 우리가 가주어진 주어니 이런 개념이 있는 거냐. 그럼 마찬가지야. 주어가 겁나 길게 나왔어.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구조로 도치를 시켜주는 거거든. 이 형용사 보어 도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너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대꾸문. 됐어? 어떻게 쓰냐면 잘 봐봐. 원래 우리가 소대꾸문 어떻게 쓰냐? 주어 동사에 소대 주어 동사 이렇게 쓰잖아. 그럼 얘를 도치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봐봐. 얘를 도치시키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요 물결 자리가 앞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형용사 보어 자리예요. 여기가 앞으로 가. 그 다음에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가 되는 거야. 순서대로. 그럼 남는 게 뭐야? 얘지.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대,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시험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기다 밑줄쳐라. 여기를 어떻게 낼까? 이렇게 씁니다. 됐어? 그럼 너네가 봤을 때 어떻게 보여? 관계대명사. 이렇게 보인다.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또는 당연히 스위치 문제로 낼 수도 있어. 스위치 문제. 여기에는 막 해피 같은 형용사 나와 있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man 이렇게 나와 있어. 복수형으로. 해피니까 단순가? 이러고 앉았다. 얘는 주어가 아니잖아. 얘가 주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겠지. 됐어? 그러니까 문제가 둘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야. 스위치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 대세관에서 나오거나. 이게 대표적인 문제야.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도치는 이게 끝이 아니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에서의 도치는 낼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 여기서 지금 빠져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가정법에서의 도치가 빠져있어. 가정법 도치.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가정법 나오면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그 부분을. 일단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도치 정도만 좀 기억을 해줘도 사실 지금 현재 내신 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도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한 거지. 원오브의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한 사람들 복수 취급한다. 이거는 기본적인 것들이다. 다만 이제 여기에 지금 책에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더 플러스 형용사가 꼭 뭐뭐한 사람들로 해석되는 건 아니거든. 뭐뭐한 것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런 걸로 수일치 문제를 내진 않아요. 고등부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 아래 나와 있는 부분 표현의 수일치 나와 있지. 얘는 그래도 꽤 잘 나오는 편이죠. 부분 표현이라고 기억하면은 너네가 잘 암기 못할 수 있거든. 개념이 헷갈릴 수 있어. 부분 표현이라고 기억하지 마. 비율 개념이라고 쓰세요. 비율 개념. 알겠어요? 비율 개념. 비율 개념이라는 말로도 애매하면은 그 말에다가 추가로 좀 써주세요. 자, 비율 개념을 썼으면은 이렇게 쓰세요. 비율 개념이 뭐냐면은 퍼센트로 표현이 가능하냐, 이게 중요한 거야. 퍼센트로 표현이 가능한가.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전부 다 퍼센트로 표현이 가능해. 얘들아 5이면 100%겠지 뭐. most면 대부분이니까 8, 90%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퍼센트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거든. 근데 퍼센트로 표현이 불가능한 애들이 있는데 함정으로 나오는 애들 몇 개를 알려줄게. 함정으로 나오는 애들 딱 2개 알려줄게. 첫 번째는 뭐냐면
proportion of의 명사가 나올 때가 있거든. proportion이 무슨 뜻이야? 뭐라고? 비율이라는 뜻이잖아, 얘가. 그치? 그럼 이때도 우리가 여기다 스위치라는 거 아니? 이때는 proportion의 스위치야. 그래서 여기 스위치가 아니야. 여기 복수명사 왔다고 해놓고 여기다 스위치하면 안 돼.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some이나 all이나 last나 half나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몇 퍼센트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proportion이라는 단어는 진짜 문자 그대로 비율이라는 단어잖아. 그러니까 얘는 몇 퍼센트로 표현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비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여기 그냥 proportion 자체에 스위치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의점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무게를 나타내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톤즈야. 톤즈 오브 명사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 톤즈 오브 명사. 이게 고의는 아니고 고일 모의고사에서 예전에 나왔었어. 톤즈 오브 썰트 이렇게 나왔었거든. 톤즈 오브 썰트 이렇게 해갖고 뒤에 동사 이렇게 나왔었어. 근데 썰트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이고 톤즈는 S부터 했으니까 복수 취급일 거 아니야. 그럼 씨 뭐에다가 맞춰야 되는가? 톤즈의 스위치야. 역시나 여기도. 그래서 왜냐면 톤이라는 건 너네도 잘 알다시피 무게의 단위잖아. 퍼센트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뒤에다가 스위치하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스위치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것만 주의하면 돼. 이 두 가지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 더 넘버로브랑 어 넘버로브. 이거는 뭐 너네가 너무나도 많이 봐서 아마 잘 알 거야. 만약에 해석이 헷갈리면요. 이렇게 외우면 돼. 어 넘버로브가 많은이지. 더 넘버로브가 뭐뭐의 숫자고. 오브가 붙으면 많은이야. 얼라도브 생각하면 돼. 얼라도브 많은이잖아. 어 넘버로브도 많은이야.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쉽게 외울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일단 뒤에 복수명사가 온다. 더 넘버로브 복수명사, 어 넘버로브 복수명사야. 근데 동사를 쓸 때는 더 넘버로브는 더 넘버가 주어야. 더 넘버가 주어야. 그러니까 단수 취급이 되는 거야. 어 넘버로브는 뒤에 나온 복수명사가 주어야. 복수명사가. 그러니까 복수 취급이 되는 거야. 됐어? 이해됐죠? 뭐 말인지?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가 전부 다 주어 스위치에 관련된 건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출제율이 높은 거는 일단 1번, 2번, 4번 정도야. 1, 2, 4번. 이게 고2, 고3 수준에서 많이 나오는 거야. 나머지는 보통 고1이나 고2 1학기 정도에서 많이 나와. 1, 2, 4번이 제일 중요하다. 알겠지?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 내에서의 선행사 스위치, 그리고 도치구문. 특히 1, 2, 4 중에서도 1, 4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4번을 좋아하고 수능에서는 1번을 좋아해.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면은 조금 더 너네가 학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됐지? 개별 첨삭을 좀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아마 이거는 못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문제풀이 위주로 좀 봐줄게. 진도보다는.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경지 같은 경우는 내가 좀 할 말이 있어서 잠깐만 좀 남아주세요.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7월 19일이지? 저 19쪽부터 우리가 파트 나간 부분이죠? 25쪽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고 모르는 단어 조사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법법상의 근거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찬가지로 오늘 쌤이 알려준 이론 내용 복습하셔야 돼요. 이론 내용 복습. 이거를 매번 여러분이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고생들 많이 했다.